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7월 달에는 람보르기니 쿤타치가 발매가 돼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범블비도 7월 달에 함께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3월 달에 발매가 된 스페이스 시리즈의 헤비카고 스페이스십 LT81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 볼 법한 디자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날개 쪽에 추진체 엔진을 이렇게 360도로 회전해서 이착륙을 하거나 비행기의 캐노피가 움직이는 형태는 일반적인 비행체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제품명처럼 VTOL이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로 수직 이착륙의 기체라 실제로도 이런 기체들은 형태가 다르지만 존재해요. 그러나 우주 시리즈는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립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디자인은 멋진 것 같습니다. 박스의 디자인은 화성을 지표면으로 멋진 우주 배경을 나타내 주었고요. 이륙하는 모습이 있죠. 뒷면에는 제품의 후면과 다른 제품과의 에어록 시스템과 다양한 특징들을 사진으로 나타내 주고 있죠. 부품수는 1365피스이고요. 가격은 149,900원입니다. 박스 안에 봉투는 10번까지 있고요. 번호가 없는 봉투 1개가 있어요. 스티커는 엄청나게 크죠. 큼직한 패널에 붙이는 스티커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카고에 사용될 스티커도 있죠. 설명서에는 실제 비행체는 당연히 없고요. 뒷면에는 브릭의 품번과 스페이스 시리즈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봉투는 기체의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커다란 사각 프레임을 얹혀서 중앙에 길다란 엑스를 고정하면 사각 프레임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실제로는 고정이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엑셀 파츠를 고정하고 엑셀을 이렇게 밀어서 앞쪽 빔을 장착해 줍니다. 이제 프레임을 중축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고요. 메인 프레임에 고정시켜요. 저도 이런 기체는 처음이라 조립을 하면서 계속 앞뒤로 움직이는데 신기한 조립 방식이에요. 계속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체의 그래핑 시스템 모듈을 만드는데 우선 두 개의 파츠를 서로 결합하면서 기체 손잡이를 만들고요. 양쪽으로 기어의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기체를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이제 메인 프레임에 그래핑 시스템 모듈을 이렇게 결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브릭과 사각 브릭을 X로 연결시켜주면 길다란 하부 프레임을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기어부도 한 번씩 잘 맞물렸는지 확인도 해보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봉투는 랜딩 파츠와 사이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랜딩 파츠를 뒤쪽 프레임에 슬리브 부싱을 사용해서 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론트의 상부 프레임을 만들어서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제 날개 쪽에 추진체와 연결되는 기어를 장착을 해주는데요. 연회색 기어가 CV 조인트와 연결이 되어서 날개 추진체와 연동이 되는 기어예요. 기체의 사이드 패널은 7곱하기16A형 타입의 프레임을 양쪽으로 연결시켜서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길다란 링크를 사용해서 기어부와 랜딩 파츠를 링크를 시켜줘요. 링크는 설명대로 브릭의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반대쪽에 사이드 패널을 붙여주고 양쪽으로 45도 노브 브릭을 장착해주면 2번 봉투는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봉투는 추진체를 만드는데요. 노란색의 브릭은 추진체를 이동시키는 연료와 산소 배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기 안에 터빈을 표현한 브릭을 조립하고요. 연소기를 엑셀에 끼워주면 추진체가 만들어져요. 이제 추진체 패널을 붙이고 기체의 양쪽으로 장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추진체의 상단 쪽 부분에 패널을 고정시켜주면 3번 봉투는 빠르게 마무리가 돼요. 자, 네 번째 봉투는 하부에 후크 컨트롤과 날개 쪽에 랜딩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듈은 이런 형태로 접혔다가 펴지는 방식이에요. 기체를 뒤집어서 모듈을 기체의 하부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눈처럼 생긴 브릭도 끼워주는데 이게 디자인의 요소일까요? 자, 이제 랜딩 파츠를 조립해 볼게요. 메인 프레임에 브릭들을 하나씩 장착하고 실린더를 표현한 브릭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기체와 연결되는 파츠를 랜딩 프레임에 결합을 하고 나서 흰색 리프트함을 안쪽으로 접혀서 핀에 고정을 시켜주면 움직였을 때 이런 동작을 하게 돼요. 이제 기체에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요. 카메라 때문에 고정이 쉽지 않네요. 편한 자세로 핀을 꼽아주고 흰색의 빔을 올려서 기체와 다시 고정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좌우에 윙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기체의 상단에 장착해주면 네 번째 봉투는 끝이 납니다. 다섯 번째 봉투와 여섯 번째 봉투는 양쪽의 윙과 기체의 사이드 패널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턴테이블 브릭은 나중에 유니버셜 조인트와 메인 프레임에 연결이 되어서 회전을 돕는 기능을 합니다. 추진체 커버를 붙여주고 CV 조인트와 X를 사용해서 턴테이블에 끼워서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빔으로 주위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날개 브릭을 장착해주면 완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차량보다는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조인트와 턴테이블이 연결이 되어서 기어 휠을 작동하면 이렇게 추진체가 움직이죠. 이제 사이드에 상부
상단에 패널을 장착해주고 모듈을 만들어줍니다. 큼직한 브릭들이라서 아이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성된 모듈은 기체에 장착해주는데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주면 튼튼하게 장착이 돼요. 자, 7번째 봉투와 8번째 봉투는 양쪽의 추진체를 완성시키는 작업인데요. 우선 앞쪽에 패널과 에어 덕트를 표현한 브릭도 장착을 해주고 안쪽에 터빈을 표현한 브릭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을 주다가 모듈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브릭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조립을 하고 나서 연소기를 엑셀에 장착하고 추진체에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노란색 배관도 장착을 해주고요. 뒤쪽에 에어 덕트와 패널을 추가로 장착하고 외부 패널을 붙여주면 됩니다. 뒤쪽에 꼬리 날개도 2개를 만들어서 기체에 장착을 해주면 8번째 봉투가 마무리가 돼요. 자, 9번째 봉투는 기체의 캔틸레버 콕핏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콕핏 하부에 날개 브릭을 장착해주고 콕핏 모듈을 조립합니다. 콕핏의 중앙 프레임을 만들고 기체에 연결되는 브릭을 끼워줘요. 이제 양쪽으로 시트를 결착하고 기장 쪽은 조정관을, 그리고 부기장 쪽은 투명한 디스플레이 브릭을 장착을 해줍니다. 몇 개의 모듈을 윈드스크린에 부착을 하고 나서 양쪽으로 프레임에 장착해주면 기체의 콕핏 모듈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모듈은 기체의 핀으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기체 상단의 패널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핀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스페이스십은 완성이 돼요. 자, 마지막 10번째 봉투는 작은 탐사 로보와 카고 박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카고 박스는 커다란 패널을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상단의 손잡이 모듈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결착을 해줘요. 그리고 에어록 시스템 브릭을 붙여주고 좌우로 문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참 이렇게 뒷면으로 조립이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로버를 조립해보면 허리 굴절식 구조라서 중앙에 기어를 놓고 앞뒤로 프레임을 장착을 해줍니다. 양쪽에 로버 패널을 끼워주고 나서 안테나도 붙여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하면 로버도 완성이 됩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크기가 정말 큽니다. 장소가 고민될 정도로 아주 커요. 이 정도 크기면 좀 더 비싸도 될 것 같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조립할 수 있는 충분한 난이도라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닉에 입문하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큼직한 브릿들도 많고요. 기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참신했거든요. 저도 기체 빌드가 처음이라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에 충분히 살 정도의 제품인지 함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비행체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레고로 제품을 이렇게 잡고 허공에다가 움직이는 경험은 아주 멋진 일이죠. 물론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서 계속 잡고 있으면 손목이 좀 아픕니다. 이제 기어를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빨간색 레버는 그래핑 시스템의 후크 컨트롤이에요. 레버를 보면 열쇠로 잠금과 풀림이 있는데요. 풀림을 누르면 후크가 내려옵니다. 카고 박스를 이렇게 잡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 로더도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무겁긴 하네요. 파란색 기어가 추진체를 회전시키는 기어인데요. 회전은 360도 무한 회전이 됩니다. 이 기능은 턴테이블과 CV 조인트가 연결되어서 가능했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추진체는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추진체의 커버를 열면 엔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노란색의 배관도 표현을 아주 잘해준 것 같습니다. 커버는 열어서 고정은 안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됩니다. 랜딩 기믹은 검정색 기어인데요. 3개의 랜딩 모듈이 한꺼번에 동작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면 기어 노브가 움직이면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된 브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뒤쪽 추진체는 날개 쪽의 추진체와 같은 방식으로 조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체의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뒤쪽의 꼬리 날개도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콕핏을 볼게요. 콕핏은 캔틸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쪽만 고정이 되고 다른 한쪽은 덜렁거리는 설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핀으로 고정을 하고 하단에는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콕핏이 좌우로 이렇게 덜렁거리는 기믹을 보여줘요. 조종석은 피규어를 태울 수도 있지만 스터드가 없어서 조종관으로 피규어를 고정시키면 될 것 같아요. 조립 연령은 10세부터이고요. 부분수는 1365피스이고 정가로는 149,900원인데요. 이 제품은 정가에 사도 좋지만 할인할 때 구매하면 더욱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만들고 나서 저희 둘째가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 물론 부피가 너무 커서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조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